네, 강프로입니다. 이수 페타시스 봅니다. 자, 오늘 이수 페타시스가 떨어져서 끝났습니다. 기대를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 실적이 정말 파괴적일 정도로 잘 나왔죠. 그리고 저는 걱정을 했었던 게 엔비디아 실적이 아닙니다. 엔비디아 실적을 걱정했었던 게 아니라 2분기 이후 그리고 연간 전망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정말 가려운 곳을 긁어주듯이 젠슨 왕 CEO가 나와서 전혀 상관없다. 그리고 한 가지 내용이 더 있었습니다. AI 시장에는요, 학습, 그쵸?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겁니다. 학습의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추론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쵸? 추론으로 가면 학습만큼 굉장히 고사양의 그 서버, 그쵸? 고사양의 그 AI 반도체, GPU죠? 이런 부분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론의 영역으로 갔을 때 엔비디아 너네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뭐 그런 시각이 있었고 저도 그렇게 봐왔었던 게 사실입니다. 엔비디아의 점유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그것을 엔비디아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점유율은 사실상 유지가 안 돼요. 엔비디아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그 사이즈 자체가 거의 한 80%, 90% 정도, 90% 가까이. 그것도 나머지 한 10%, 20% 정도는요. 독점을 안 하기 위해서 그냥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독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커지는데 그리고 이게 돈이 된다는 걸 예전에 GPU는 그냥 그 게임 할 때나 쓰던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게임 할 때만 사용을 하더라도 그 젠슨 왕 CEO는 이미 경제적 자유를 잃었죠. 엔비디아로 인해서. 그거 한참 됐습니다. 2010년 되기 한참 전에 그냥 창업한 지 5년 만에 그 정도의 성과는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AI 시대가 온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GPU의 사용처가 너무 늘어나 버린 거죠. 이거는 그냥 시대의 흐름입니다. 정확하게 젠스당 CEO가 뭐라고 했느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너네만 모르는 거다. 이제 인정을 해라. 그러면 이수 페타시스는 지금 어때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죠. 주식은 미래 가치를 먼저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왜 굳이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이수 페타시스는요, 작년에 시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쪽 가격대 있죠? 23년도에 시세를 한번 냈을 때가 거의 한 10,000원 정도의 가격대예요. 23년, 고작 작년입니다. 작년의 저가가 대략 5,000원 정도의 주가인데 지금 50,000원까지 10배가 올라왔죠. 그렇죠? 근데 이 가격대 고가 따지면 40,000원 정도죠. 40,000원 정도까지 한 8배 정도 올라온 게 이미 1년 전이에요. 근데 8배 올라온 가격대에 대한 물량 소화 기간이 1년 정도가 걸린 겁니다. 그렇죠? 이건 어쩔 수가 없다. 근데 올라오는 구간에서 뭘 했어요? 앞으로 산업혁명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했다. 그냥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젠스당 CEO가 믿어라. 그냥 믿어. 인정해. 뭐 비싸. 인정해. 그러면서 그거를 근거로 뭘 댔느냐? 엔비디아의 실적으로 됐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거대한 기업이 연간 100%씩 성장을 합니다. 말 다 했죠. 그렇죠? 일반 식당도 매출이 1년에 2배씩 뛰면 굉장하다고 이야기를 할 텐데 엔비디아 같은 삼성전자의 한 5배 정도 큰 기업이 1년에 2배씩 성장합니다. 더 이상 할 얘기가 있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는 AI 가속기를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PCB는 사용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가를 다시 돌파한 거예요. 즉 고가 돌파하는 구간이 다시 나왔다는 건 세력들, 그렇죠? 흔히 얘기하는 기관, 헤지펀드, 외국인 이쪽에서 매집하는 구간이 다시 나오고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수급 한번 볼게요. 어떻게 수급이 진행되고 있는지. 자, 내용 보시면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오고 있고 외국인도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보세요. 올라가는 족족 다 팔아먹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와요? 올라갔기 때문에 매집하는 구간이 나온다. 그리고 우리가 매집하는 구간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려면 신고가가 어느 구간에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 즉 매집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내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이수 페타시스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습니다. 단기는 2주 동안에 내가 수익 전환을 시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을 거야. 이게 아니에요. 2주 동안에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 매매 전략이에요. 2주 동안에 수익 전환을 시켰으면 좋은 점이 뭐냐? 내가 매매하는데 가장 중요한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주식은 그래요. 올라가면 팔고 싶어 죽겠고 내려가면 못 팔고 싶어 죽겠습니다. 못 팔 것 같아요. 그렇죠? 내려가면 팔기가 싫어요. 그렇죠? 올라갈 것 같거든. 근데 내가 팔고 나면 올라가죠. 반등을 보고 내가 팔면 이만큼, 이 정도는 내가 포기해야지. 그러면 더 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그런 구간을 만들어놔야 세력들이 매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손실 구간을 최대한 막아야 돼요.
손절은 손해를 막는 역할을 하는 거지 손해를 확정짓는 손해를 보려는 역할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단기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수익 실현이 가능해졌다, 수익 전환이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다음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다음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야 50% 수익, 100% 수익 이쪽 구간을 내가 보유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50%씩 막 점상한가 치면서 막 날아가나요? 이런 종목 잘 없죠. 잘 없는 정도가 아니라 1년에 한 개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아니 아예 쓰레기 잡주를 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미래 성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간다? 그냥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종목군들을 매매를 할 때 미래 성장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고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골라야 되는데, 그러려면 충분한 거래가 터져야 되고, 충분한 거래가 터진다는 건 점상은 못 간다는 겁니다. 그 수많은 창구에서 들어오는 거래를 모두 통제해 가면서 상한가를 다 막아가면서 점상한가를 보낸다고요? 그 자체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인 안정을 갖기 위해서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상황, 그 내용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이수 페타시스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이수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우리가 다시 파악하면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는 구간에서 공략을 해야 되고, 그 올라가는 구간이 신고가 구간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때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지 단기 보유 전략이 가능하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실시간 타점과 함께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이수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이 내용을 주가를 보면서 다시 이야기를 드리면, 자 내용 보세요. 올라가는 상황을 우리가 확인하고 매매를 해야 돼요. 근데 이 확인하고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올라가는 부분 확인하고 눌림목 구간 보고 다시 재돌파하는 구간을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지금 어때요? 그쵸? 돌파 다 했죠? 그쵸? 돌파하는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나오려면 매부를 소화를 한 번 더 해야 되죠?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격 조절 구간. 그쵸? 5일선, 21선과의 이격도가 너무 벌어지면 주가 못 갑니다. 이동평균선은 주가를 잡아 당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잡아당기는 구간을 내가 인정을 하고 이해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그 구간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단기 보유 전략,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무엇보다 이런 부분 이해하면 어떤 정도까지 매매가 가능한지 그 내용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내용 보시면 그래요.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거 보세요. 올라가는 구간에 어떻게 돼요? 시세가 크게 터지죠. 그리고 그 가격대가 75%씩 이렇게 수익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언제부터 시세가 나왔는지, 본격적으로 강하게 진행됐는지 그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고가 찍고 떨어지네? 이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수 페타시스도 마찬가지예요. 성장이 끝날 때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성장이 끝나는 건 언제예요? 실적이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할 때. 근데 실적은 어디서 나와요? 엔비디아 실적 좋으면 뭐가 좋아요? 하이닉스 실적이 이번에 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피크를 찍기 전에, 즉 사상 최고치의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때 실적이 더 잘 나오겠지만 그 뒤에는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돌기 시작했다. 이수 페타시스도 지금부터 공략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구간들,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 재룡 산업이나 그런 종목들 있죠.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에 내가 꾸준하게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이 터진다. 35%씩. 그렇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수 페타시스 정확하게 있죠. 5월 16일 날 이런 식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룡 산업과 같은 여기 35%씩 3, 4일 정도밖에 안 걸리죠. 이런 상황을 꾸준하게 만들어내려면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이해가 안 되면 여기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소통방에 무료로 다 공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자. 이수 페타시스는 뭐예요?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하지만 올라가는 중에 조정 구간은 있다.
이 구간을 활용해서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조정 구간에 하는 게 아니라 조정 끝나고 올라가는 걸 확인했을 때 매매를 하는 거다. 그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과 함께 전체적인 신고가 구간에 대해서 다 다루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이어갔을 때 꾸준한 수익을 볼 수 있는 것까지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고 다음 종목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